자, 어제 분당 무차별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이제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피해자 중에 유일한 사망자인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60대 여성 발인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고 특히 이 남편분이 상당히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이렇게 남편과 외식을 하러 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고 40년 동안 함께한 인꼬 부부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쪽에서 있었고 오히려 이 피해자분이 인도 쪽에 있었는데 보통은 바깥이 더 위험한데 그렇습니다. 돌진하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네.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뭐 40여 년 동안 즐겁게 살고 굉장히 인꼬 부부였는데 네. 한순간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이제 한 가정이 네.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뭐 서현역 앞에 이제 추모 지금 뭐 나가고 있는데 뭐 포스트잇도 붙어 있고 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추모하는 분들이 남겨놓은 메시지들이 적혀 있는데 이제 보니까 저기에 남편이 이제 꽃이랑 같이 이제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요. 당신 너무 사랑해요. 저런 쪽지를 남겼더라고요. 참 40년을 함께한 배우자,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첫사랑이라고 하던데 허망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꽃다발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 네. 자신의 아내가 그 빨간색 꽃을 좋아하니까 빨간색 꽃도 좀 놔달라고 했다는 그런 네.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범인이죠.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공개된 사진 보면 운전면허증 사진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제 네. 검거 이제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이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정면에서 딱 찍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정면에서 딱 찍은 머그샷 이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최원종이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이건 신상 공개, 이름 공개하고 이거랑 다르게 머그샷은 강제할 수가 없나요, 촬영을? 그러니까 이 머그샷 촬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네.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 머그샷 촬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둬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도 아직까지 법률은 많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통과되거나 뭐 그런 논의 자체가 요원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법무부는 심지어 이 머그샷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거부할 경우에는 촬영할 수가 없다라고 예. 우편 해석을 내렸는데 네. 뭐 제가 찾아보니까 이 경찰청 훈령에도 이게 직접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촬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분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 논의 초점을 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동의하지 않으면 찍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뭐 인권 보호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론을 좀 들어보면 무슨 자격으로 이 가해자가 이걸 거부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분노하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면 이 법 개정해서 좀 제도적인 걸 마련해서 머그샷 찍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네. 당연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 범인들의 인상이 공개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출소해도 또다시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그러니까 예. 최근 모습이 공개되면 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범행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실제 난동뿐 아니라 살인 예고가 빗발치면서 오늘 오전까지 67명 검거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 나서면서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불신 검문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불신 검문의 기준이 뭔가요? 사냥꾼님? 네. 불신 검문의 기준이요. 네. 일단은 경찰관들은 불신 검문을 사실 선별적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 고동 수상자, 고동이 수상해 보이거나 네. 그다음에 또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사람, 네. 또 범행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정지해서 질문을 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이렇게 센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임의 조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또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 검문한 사람을
조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서까지 데려가려 그러면 네. 그 자체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동의 받아서 데려가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6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제 저희 김명 박사 범죄 심리 전문 하시는 분은 이게 또 경찰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울 수 있지 않냐. 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사실은 그 불신 검문에 나선 경찰이 지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현장 경찰관들이 제일 부담스럽죠. 네. 근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범죄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장은 어디로 뛸지 모르는 넉빛공과 같기도 하고 네. 생물이라고도 저희들은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그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한 법을 적용해서 그거를 실행을 네.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 불신 검문을 한 400건 넘게 해서 한 14명 정도를 검거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꽤 많이 실제 범행 흉기 소재를 검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불신 검문이 442건이라 그러니까 네. 너무 적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경찰 아. 전국에 있는 경찰관이 13만이 네.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13만 명이 거의 지금 특별 치안 활동에 네. 거의 동원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신 검문을 했다 그러면 무작위로 했다면 굉장히 많은 거겠죠. 네. 근데 442건은 청장님이 공약하셨던 것처럼 선포하셨던 것처럼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전체 수가 적을 수도 실제적으로 고동 수상자나 뭐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442건이고 네. 거기에서 실제 검거된 사람이 14명이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검거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